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우선 이번 주 중화권 주요 일정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성적표, 경제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GDP 발표 예정이고요. 9월 실물지표 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2분기의 GDP가 1%포인트가량 못 미쳤기 때문에 3분기에 예상이 한 4.4% 정도 되긴 하는데 사실 더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2분기, 1, 2분기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3, 4분기에 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방향에 따라서 이제 4분기에 GDP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냐 이제 좀 답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부양 강도도 같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개선 측면도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전만큼 막 서프라이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림,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8월 말부터 이제 9월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PR 금리도 이번 주에 고시 예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 방향 그리고 경제 성적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어쨌든 부동산 판매 지표도 뭐 70개 도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제가 팔로우 해드리겠지만 시장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반등 시그널 모음집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져왔는데 여전히 시장이 엄청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전보다 좀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그래도 해볼 만하겠는데 4분기는 그래도 조금씩은 좀 많이 안 좋았던 구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을 이제 지나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포착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이제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10월 황금 연휴 뭐 소비 회복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전 황금 연휴와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점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표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2023년 국경절에 여행 매출액이 역대 최근 한 3, 4년간 뭐 어쨌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국경절뿐만 아니라 뭐 춘절, 노동절 같은 다양한 이제 황금 연휴별로 이제 매출액을 정리한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10월 국경절에 여행을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좀 크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이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소비 회복이 좀 그래도 분위기를 탄다 싶어서 이게 이제 좀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래도 예전 뭐 2022년, 뭐 2021년 뭐 당연히 코로나는 기억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중국 소비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또 다시 부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인데요. 자, 이 화웨이는 뭐 당연히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올해 9월 말, 9월 중순쯤에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뭐 미국, 한국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9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역대 출하량이고 이제 2023년, 2024년은 어쨌든 목표치이긴 한데요. 자, 2019년 미국이 중국 화웨이 대상으로 전면적인 기술 제재부터 해서 엄청나게 제재가 본격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출하량이 지금 막 2억 대 넘게 이제 팔렸다가 뚝 떨어지죠. 자, 이거는 어쨌든 미국의 제재가 이제 되면서 어떠한 반도체 칩도 첨단 공정의 반도체 칩을 가져올 수 없었던 스마트폰에도 쓸 수가 없고 노트북이며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기기를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놔야 되는 기업 측면에서는 모든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화웨이가 출시하는 신제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신제품들이 예전보다 좀 더 다운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은 거의 5천만 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판매하게 된 신제품이 그래도 중국의 기술로 7나노까지 이제 된 AP 칩이 들어갔다더라.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 글로벌이 좀 발칵 뒤집어진 것도 있었어요. 미국의 규제가 소용이 없었다는 등, 그리고 중국이 결국 이렇게 한 단계 기술 돌파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또 중국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화웨이가 그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는 있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냈다. 기술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도 한 단계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애국 소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정말 해내고 있구나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화웨이가 내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6천에서 7천만 대로 목표를 잡을 거야 라고 했어요. 2억 대씩 팔던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6천에서 7천만 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작년 2022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구나,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또는 중국에서는 더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화웨이가 지금 또 다른 갑자기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를 어쨌든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여기와 협력해서 M7, 아이토라는 모델을 내놨었고 이미 작년부터 팔긴 했지만 최근에 같이 발표한 이 M7이라는 모델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의 이런 SUV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니오, 여전히 계속 이제 이런 급의 모델들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경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예약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라는 점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중국 커뮤니티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성비 측면에서 좀 훌륭하다. 만약에 똑같은 리오토의 비슷한 사양의 차를 사이즈부터 사양까지 다 비슷한 걸 스펙 놓고 봤을 때 가격 측면에서 너무 저렴하고 괜찮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어쨌든 화웨이 스마트폰 생태계가 좀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화웨이가 만든 자동차가 이 겉에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OS,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화웨이 걸로 다 탑재를 시킨 건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화웨이 생태계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갤럭시를 쓴다면 갤럭시 워치부터 이런 것들이 다 내 생활 속에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전기차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화웨이랑 이런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 좋다.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 기술, 화웨이도 AI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역시나 기술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과 가성비가 더해지면서 안 살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이다라고 평가하는 걸 제가 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전기차 영역까지 이제 이런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들이 향후에 지금 당장에 몇만 대 팔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에 한 정말 1, 2년만 지나더라도 이 영역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고 점유율이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분명히 어쨌든 중국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에 조금 불을 당겼다라는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반등의 시그널 두 번째, 경제 지표. 또 개선 중이죠. 금요일에 발표된 물가지표, PPI, CPI도 약간의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제가 YOY를 적긴 했지만 MOM 전월 대비로 했을 때도 계속 아주 완만하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입 지표 자체도 어쨌든 바닥에서 계속 그 하락폭을 점차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이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가 예전만큼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바닥 통과의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나머지 시그널들이 또 있습니다. 원래 7월 달에 정치국 회의에서 제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선 어쨌든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뭐 인지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때만 반짝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흘러내리는 뭐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 중국 내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더해져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국가대표 자금이 투입됐다라는 점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키워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7월 달에 얘기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의 국부펀드 투자기관인 회금공사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역대 한 7번 정도 이제 중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시장이 좀 어려울 때마다 바닥을 좀 받쳐줬던 수단으로 쓰기도 했었고 어쨌든 중국의 국가대표 자금이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또 증시에 투입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들이 산 종목은 4대 국유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주가 좀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이고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국가대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제가 투자자여도 그래도 국가가 좀 밑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연휴 이후에는 정말 많이 위축됐었던 거래 대금도 이제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자금 자체는 엄청나게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제 이런 이슈들과 호재를 바탕으로 그래 투자 심리 규모 자체, 투자 규모 자체는 조금씩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좀 아직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분기가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경기 지표는 결국엔 완만한 경기 개선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제가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부양뿐만 아니라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리스크도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려운 지방 정부에서 수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전에 이제 부채를 다시 좀 차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롤오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부채 리스크도 조금씩은 좀 해소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부동산도 이제 어쨌든 수요 지표 같은 경우가 완전 빠르게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통과되는 구간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리스크를 조금씩 완충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양 정책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 정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안 좋았던 점이 4분기에는 그래도 온전히 완전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완만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느냐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는 차이나를 통해서 계속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